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없는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국어 어플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12월 25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나국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솔직히 지금쯤 접근하기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키워드가 좀 일반적인 교재에서 자주 나왔던 키워드를 활용한 건 아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포인트는 빨리 설명드리면 일단 가의 경우에는 도성에는 오부가 있고 그리고 지방에는 오방이 있다. 그러니까 오부 오방제도라는 중앙지방행정제도를 다룬 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백제랑 관련된 거 골랐어야 돼요. 나머지 키워드도 있긴 한데 그거 갖다가 거의 추론 못했을 것 같고 오부 오방제도 이거 백제다 이것만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었고 밑에 거는 그래도 조금 키워드 분석하신 분들은 풀만한데 여기 있는 녹살 다른 말로 욕살이랑 여기 밑에 있는 철여근지라는 지방관 이건 큰 성, 얘는 작은 성이든 욕살, 철여근지 등을 그 지방의 성에 파견했다. 그 키워드를 보고서 나의 키워드는 고구려다. 이렇게 추론한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백제랑 고구려 사회 모습을 다뤘는데 뭐 건근팔조의 경우 고조선, 거란도 일본도 통해 교류한 건 발해. 3번이 정답이네요. 태학과 경당은 국립교육기관과 미성학교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 정사회의는 가가 되니까 안 맞겠죠? 그리고 오는 신라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각 국가의 고난도 키워드를 아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낌하셨던 게 여기 있는 해부라던가 여기 금화 이걸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대 철기국가 유형이 그 각 국가의 뭐 혼인풍습, 특산물 아니면 관직 이런 거 갖다 풀게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소위 건국설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건국설화는 고구려의 건국설화예요. 근데 고구려가 어쨌든 부여에서 나온 거니까 그 고구려의 건국설화의 어떻게 보면 기원이 된 그러니까 뭐 그 부여의 시조라던가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가 헤브루랑 금화인데, 그러니까 시조가 되는 급이라던가 그 부여의 대표적인 왕이 얘네들인데 어쨌든 이게 고구려의 건국설화랑 연결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1번을 헷갈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여의 왕이기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고구려까지 나온 건데 그런 거 눈치를 못 챘으면은 설사 이 건국설화를 옛날부터 알았었더라도 좀 오답을 고르기 쉬웠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했지만 일단 최소한의 조금 여러분들이 뭐랄까 문제의 포인트가 지금 어떤 시점을 정확하게 요구해야 되는지 그걸 잘 읽는 것도 좀 중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번 밑줄은 이 국가의 벽화로 옳지 않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각 벽화의 특징을 외우는 거는 이름을 정확하게 외우는 건 좀 힘들거든요. 일단 포인트가 지향과 평양일 때 여기 뭐 우용도, 수력도 이런 걸 보고서 솔직히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제가 고구려의 벽화의 경우에는 조금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핵심만 빠르게 다뤄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고구려 벽화의 특징 첫 번째 힘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가 고구려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힘 세고 강성한 이미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힘을 자랑하는 것 같은 그림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냥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면 씨름 이런 힘 자랑하는 거 그런 그림들이 좀 많다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를 되게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은 되게 크게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낮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이 인물은 비정상적으로 큰데 이 뭔가 무릎 꿇은 사람은 지금 되게 작게 그렸죠. 자, 이것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되게 크게 그려져 있는데 우산을 이게 대신 씌워준 사람은 되게 작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은 오 위대 크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반대로 신분이 낮으면은 반대로 그만큼 작은 사람이지 그렇게 표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낡았어요. 이거 진짜 단순한 건데 고구려가 최소 1000년 이상 넘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오랫동안 됐으니까 이렇게 뭐 얼굴 잘리고 옷도 잘리고 이렇게 해진 부분이 되게 많다. 그런 부분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사신도 여러분들 뭐 옛날 뭐 바람의 나라 이런 게임 했으면 좀 알 것 같은데 뭐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현무도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분석했다면 지금 나머지 그림은 되게 낡았는데 얘만 얼굴도 되게 명확하고 뭔가 색깔 같은 것도 훨씬 더 뚜렷한 거 봤을 때 그래도 이게 비교도 좀 더 최근 그림이 아닐까. 심지어 나머지 그림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얘는 그나마 뚜렷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징을 좀 구별했어도 됐지 않았을까 싶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밑줄근 이 사건 이후에 사실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적 사실은 선지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거를 고르면 된다고 했었는데, 자,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강주룡이라 써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강주룡 을밀대 고공농성은 1931년이라 그 이후의 역사적 사실을 고르면 되는데, 아 지금 선지가 솔직히 되게 다 어려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특히 얘네 둘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3번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시점상 여기 이후가 된다면 거의 엔간에서 나올 만한 게 1930년대 후반 이후예요. 근데 제가 이 시기를 다루면 항상 강조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자, 여기서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고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핵심 포인트는 동방광상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어차피 하는 거 선지 자체에서 오류가 있는 내용을 안 만들어요. 그럼 무조건 맞는 내용이 되는 건데, 다 징용이란 거는 1930년도 후반 이후에 좀 유행했었던 징용이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징용, 강제로 노동현장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방광산 투쟁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이후쯤부터는 강제로 노역 현장에 끌고 왔다. 그런 포인트까지 연결해가지고 이 포인트 약간 30년대 후반이구나. 그렇게 유출해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걸 좀 찍는 그런 전략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나사이 시기도 사실로 옳은 것.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가해 사건을 계기로 선지의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고르게 하는데, 지금 시점상으로는 답이 될 만한 게, 잠시만요. 이 문제가 최근 기출이구나. 일단 보시면 일단 이 문제는 대야성을 백제가 공격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김춘추가 고구려에게 군사를 요청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지금 뭐냐면 백제 의정왕 때 윤충장군을 보내가지고 대야성을 공격했어요. 그때 김춘추의 가족이 그때 죽어가지고 김춘추가 빡쳐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야성 전투랑 김춘추의 보장한 군사 요청 고구려에 이게 좀 겹친 상황이고, 근데 결국 여수 까여가지고 춘추가 무릎 꿇고 당태종에게 군사 요청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648년에 나당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에 까여가지고 결국 그 당나라에게 가가지고 군사 요청한 건데, 정답은 결론부터 말하면 조금 이게 낯설 수 있지만 2번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느낌이 이해할 수 좋아요. 뭐냐면 어차피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에게 군사를 지원해주면서 동맹을 맺으면은 그 당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고구려를 이렇게 공격하려 했었는데 결국 고구려 공격을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상황에서 얘 진짜 어떻게 교섭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신라가 먼저 와가지고 선생님 좀 도움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이게 동맹을 맺으면 오케이 내가 저 신라를 공격을 딱 해가지고 고구려 물리치면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이미 실패한 상황에서 나 어떻게 하지? 발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나당 동맹을 통해 가지고 다시 고구려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한 거니까, 이 사건의 결과 당태종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오케이 난 네 보수 도와줄게, 난 고구려 이길게, 약간 이런 이해관계가 어떻게 보면 맞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선지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했었다 라는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